안녕하세요. 3살 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경기도 맘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니 시댁 이야기가 게시판에 끊이질 않네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날씬하다는 이유로요. 저는 키 170에 몸무게 52kg 정도입니다. 많이 마른 편이지만 몸이 허약한 건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필라테스랑 요가를 꾸준히 해서 근육량도 다른 여자들에 비해 많은 편이고 잔병 치레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 체질인데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에구 비린내가 난다. 저렇게 말라서 애는 낳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태어나서 비린내가 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심한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었고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무슨 그런 말을 예비 며느리한테 하냐며 자기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비린내 난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쁠 만한 욕은 아니라며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가 여리여리하면 남자한테 괜히 기대기만 하고 우리 아들만 지 여자 시중 든다고 고생하겠네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체력 좋아서 제가 할 일 남편한테 괜히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한들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힘이 센데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제가 그날 어머님과 식사 끝내고 나서 남편한테 그랬죠. 자기랑 결혼하면 나 자기 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말씀하시는데 필터링이 없으시잖아. 라고 저도 대놓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옛날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듣고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죠. 그때 남편도 깨갱하고 집에 가서 본인 어머니, 즉 지금의 시어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단돌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다른 실언을 하지 않았고 상견례 때도 말 실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조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어느 주말 시댁에 방문했고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다들 자리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마른 사람이 제일 싫다고요.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분명히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거라 하시더군요. 성격이 예민해서 살이 안 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타입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타적인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사람도 많고 회사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세상에 체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며 제 몸을 위아래로 훑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으니 좀 찌우는 게 어떻냐는 말과 함께요. 여기서 잠시 어머님 체형을 짚고 넘어가자면 어머님은 고도 비만에서 간신히 15kg 정도 감량하시고 현재 키 160 전후에 몸무게가 65kg 정도이세요. 저희 남편 낳고 서서히 찐 살이 어느새 회복이 안 되었고 늘어난 몸무게만큼 식욕도 늘어 점점 살이 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로는 경각심을 가지셨나 봐요. 한의원도 꾸준히 다니고 있고 비만 관리하는 병원도 다니셔서 간신히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하신 듯해요. 많이 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근육이 부족해서인지 몸무게에 비해 조금 더 통통하게 보이시긴 합니다. 그런 체형 때문에 어머님은 옷 입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고요. 솔직히 그런 분이 남의 체형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어디 가면 성격 나쁘단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체형 가지고 성격 유추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더러 말랐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마른 사람은 성격 안 좋다고 하시는 거면 그냥 저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냥 하는 소리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면서 봐라, 내 말이 딱이잖니.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 가지고 깐깐하게도 군다. 라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랑 되도록 단둘이 있으려고 안 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뵈면 꼭 저를 위아래로 훑는 그 시선도 너무 기분 나빴고 자꾸 제 몸매 가지고 꼬챙이 같네, 목각 인형 같네 하시는 농담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 가지니
정말 어른들 말씀대로 피부에 트러블도 자꾸 나고 배도 옆으로 커지면서 살도 많이 찌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진짜 제 모습이 많이 못나지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남편도 저를 어하둥둥 케어해주며 여전히 예쁘다, 공주 같다 하면서 치켜 올려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은 그게 너무 못마땅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한테 카톡한 걸 봤는데 와이프 칭찬 너무 해주지 말라더군요. 버릇 나빠진다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가진 이후로 뭔가 저를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듯 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대접받는 게 그렇게 안 이꺼운지 시시때때로 전화해서는 저더러 애 가졌다고 너무 너만 챙겨 먹지 말고 네 남편도 좀 챙겨라. 그러다가 살만 찌고 너도 안 좋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저한테 가방 선물을 해주거나 혹은 용돈을 준다거나 하면 그렇게 시샘을 하셨습니다. 아들 열심히 키워놨더니 남의 딸 종노릇이나 한다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한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영양제 한 통 안 챙겨주시더니 남편 회사로 아들 보약을 120만 원어치나 지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가 생겨서 같이 먹게 되면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생선 살을 발라 저희 남편한테 챙겨주시곤 지 와이프 챙긴다고 바쁜 놈이니까 엄마라도 우리 아들 챙겨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기겁하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반색을 해도 어머님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시더군요. 뭔가 어머님은 제가 먹는 것마저 다 아깝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런 어머님한테 저도 정이 떨어졌죠. 그건 그렇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생각보다 살이 금방 빠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 낳기 전 몸무게가 52kg였는데 만삭 때가 70kg였습니다. 키가 170이나 되어서 그런지 살이 조금만 쪄도 몸이 거대해지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별 이벤트 없이 무사히 순산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님만 예, 너도 살이 다 찌는구나. 그전엔 그렇게 빼빼 말라서 볼품없더니 세상에 70kg가 웬 말이야? 하면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저 출산하기 3일 전에 말이에요. 시아버지랑 남편이 정색하며 시어머니한테 말 조심하라고 타박했지만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음을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살이 찐 게 너무 꼬셔 죽겠다는 듯이요. 어머님, 제가 살이 찐 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라고 제가 대놓고 말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시어머님은 헛기침만 하며 그냥 농담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기분 나빠서 아이 낳기 직전까지도 생각나더라고요. 애먼 남편만 잡았습니다. 어머님 입단속 제대로 하라고 남편한테 윽박질렀고 남편은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죠. 남편이 그렇게라도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기분 핑계대고 어머님이랑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10kg 빼고 나왔어요. 누가 봐도 살이 많이 빠졌고 전보다 붓기도 많이 빠져서 친정 엄마마저 너무 한 번에 다 뺀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정도였는데 어머님은 저 보자마자 예, 몸이 그대로네? 그러다 평생 그렇게 코끼리처럼 살게 되면 어떡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안 그래도 애 낳고 나서 몸도 안 좋은데 신경 거슬리는 소리 들으니까 짜증이 확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코끼리 같다고요? 제가 아무리 살이 쪄도 지금의 어머님보다는 날씬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급기야 엉엉 우시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시아버님이랑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님은 나 서러워서 못 살겠다. 며느리 걱정돼서 한마디 했더니 나더러 뚱뚱하다네. 안 그래도 살쪄서 서러운데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니? 하시면서 저를 모함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두 눈이 동그래지며 손을 내저었고 어머님은 그대로 다시 본가에 내려가야겠다며 울며 짐을 싸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저희 집에 애기 보러 오신 지 1시간 만에 내려가셨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어머님을 다시 뵙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명절에도 안 내려가고 안부 전화도 안 드렸습니다. 그동안 망언하시는 거 참아드린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시어머니라 들이박지 않고 참아드린 건데
너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만 아이 두어 번 시댁에 데리고 가 얼굴 보여드리고 시댁이랑 연락을 남편이 전부 다 했습니다. 간간히 어머님이 간보며 저더러 시댁에 연락 좀 하라고 남편한테 압박하신 모양인데 남편이 쳐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 돌 전에 어머님이 드디어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날 본인이 과민했다면서 꼬아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른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계속 꽁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도 그냥 1년 동안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풀렸고 전처럼은 아니지만 왕래도 다시 시작했어요. 소규모로 아이 돌잔치를 했고 직계 가족만 초대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돌잔치 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먼저 댁에 돌아가셨습니다. 시댁은 조금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1박 모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깃집에 갔습니다. 서버분이 저희 테이블에 상차림을 해주시는데 어머님이 부지런히 온갖 밑반찬들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이제야 좀 챙겨주시나 보다 하고 어머님께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당신께서 아이를 봐줄 테니 저더러 편하게 먹으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밑반찬들을 좀 집어 먹고 있었고 고기가 있자 남편이 제 앞접시에 고기를 몇 점 놔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얘 많이 먹었다. 이제 네가 먹거라. 하면서 아이를 저한테 떠밀다시피 넘기더군요. 남편이 당황해하며 엄마, 고기 이제 다 익었는데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애기 이리 줘. 내가 안을게. 당신 먹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여기 얘 앞에 밑반찬 잔뜩 있는 거 안 보여? 너는 뭐 먹지도 못했잖아. 빨리 고기나 먹어. 소고기잖아. 라고 하며 남편 앞접시에 수북하게 고기를 쌓으시더군요. 시아버지마저 타박하며 무슨 추태냐고 뭐라고 하시자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랑 시부가 나서서 어머님께 화를 내니 저는 뭐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남자들한테 한 소리 잔뜩 들은 채 기죽어서 식사하셨고요. 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어머님도 그날 최악의 식사셨을 거예요. 눈물도 찔끔 흘리셨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님에 대해 남편이랑 깊게 대화했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들은 말은 없는지 남편한테 캐묻자 남편이 고민하다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살이 많이 쪘었잖아. 그래서 날씬한 여자들을 좀 질투하시더라고. 길 가다가 보이는 늘씬한 여자들 험담을 그렇게 해. 엄마한테도 안 좋아 보여서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하긴 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 아마도 처음에는 당신한테 질투를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나랑 아빠가 엄마한테 모진 소리도 많이 했어.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저러다 마실 거야. 그리고 되도록 내가 많이 막아줄게.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짐작은 했지만 역시나 더군요. 어머님은 저를 질투하셨고 소중한 아들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더 기분이 나쁘셨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어른이 어른 같지 않게 그게 무슨 행동이실까요? 저는 며느리이고 당신 아들의 배우자인데요. 그건 정당화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정이 떨어지니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어머님은 손자 보고 싶다고 영상통화를 자주 거셨는데 그냥 남편한테 떠넘기곤 했습니다. 명절에도 별로 가기 싫더라고요. 인상 잔뜩 쓴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어머님의 시선도 점점 소름 끼치게 싫어졌고요. 아버님이랑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이때다 싶어서 망언하시는 것도 너무 짜증났어요. 어머님도 느끼셨는지 저한테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하시더군요.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지도 않았고 어머님이 전화하셔도 제가 거의 단답으로 응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얼굴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날 생각만 하면 솔직히 통쾌합니다.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도리는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랑 미리 얘기해서 딱 하루만 있다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절대 자리 비우지 말라고 했죠. 저랑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으면 자꾸 못된 말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신신당부한 후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님은 저한테 공격할 틈을 자꾸 보이셨는데 남편이 철벽 수비하듯 제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시더라고요. 살이 영 안 빠지는 것 같다고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시면 남편이 대신 대답하며 많이 빠졌는데 왜 그래 엄마. 그리고 살 얘기 그만해. 엄마도 살 얘기하면 싫잖아. 라고 하니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어쨌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하는 아이가 있으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긴 하더군요. 어머님이 우리 왕자님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니 제 아이가 고기!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아이는 고기가 딱히 좋다기보다는 말할 수 있는 단어 중에 고기가 있을 뿐입니다. 어머님은 기뻐하며 고깃집에 가자고 하셨고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 모두 시댁 근처 고깃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서버가 테이블에 밑반찬을 세팅해 주시자 어머님이 분주하게 제 앞으로 밀어 넣으시더군요. 세아가 많이 먹거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고깃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밑반찬 잔뜩 먹이고는 저더러 많이 먹었으니 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일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밑반찬 많이 먹으면 이따 배불러서 고기 못 먹어요. 오늘 고기 엄청 먹을 거예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순간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그러냐? 그래도 이거 채소들인데 좀 먹어봐. 건강에 좋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대꾸도 않고 아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밑반찬으로 나온 가지튀김이랑 강냉이 죽 같은 걸 수저에 떠서 저한테 먹이려고 하셨고요. 옆 테이블에서 속도 모르고 그러더군요. 아이고 따님이에요 며느리예요. 얘기 들어보니 시어머니 같은데 딸 보듯 잘 챙겨주시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어깨를 으쓱 하시며 며느리도 내 딸 같아서요. 잘 챙겨줘야죠. 라고 하시던데 기가 찼습니다. 거기서 안 먹겠다고 거절하면 너무 매정해 보이니까 몇 숟가락 받아 먹으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고기가 익음과 동시에 남편이 고기를 저에게 주었고 제가 서너 점 받아 먹었을 때쯤 어머님이 아이고 배가 안 불러? 그렇게 많이 먹고도? 라고 하시는데 벙찌더군요. 어머님 저 이제 겨우 서너 점 먹었는데요. 에이 밑반찬 많이 주워 먹었잖니. 적당히 먹었으면 이제 아범 좀 먹게 네가 애 좀 봐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여기 밑반찬이 다채롭게 잘 나온다며 서버 불러서는 저 더 먹으라고 밑반찬 리필을 더 요청하셨고요. 어머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무슨 말이냐며 발끈했고 아버님도 제 편 들어주며 더 먹으라고 제 앞으로 고기를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는 한데 어머님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더럽더라고요. 마침 남편한테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급하게 나갔고 저희 아이가 아빠 따라간다고 우는 바람에 아버님이 달래주느라 아이랑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어머님이랑 단둘이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어머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넌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는 것 같다. 너무 식탐 부리는 거 아니냐? 돼지같이 너무 음식 욕심내는 거 보기 좋지 않아. 라고 하시길래 어머님 누가 봐도 저보고 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만 자꾸 저더러 살쪘다고 하세요? 시야가 왜곡돼서 보이는 것도 건강 문제라고 하던데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돌직구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엄청 기분이 나쁘신 듯 얼굴이 벌개지신 채 소맥을 벌컥벌컥 드시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고기 원 없이 많이 먹으라고 비아냥대듯 말씀하시길래 저 혼자 5인분 넘게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없이 저를 노려보듯 응시하시더군요. 이제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릴 이유도 없으니 그냥 저도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 앞접시로 고기들을 던지듯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무슨 가축 먹이 주듯이요. 기분이 나빠서 그냥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고기를 던지려 하셨고요. 그런 식의 신경전이 오가다 보니 이윽고 남편이랑 아버님도 오셨고 다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며느리가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많이 구워주고 있다. 오늘 원 없이 먹겠다네. 하시며 집게로 집은 고기를 제 쪽으로 던지시는데 누가 봐도 앞접시가 목표가 아니라 제 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 하얀 셔츠에 양념 갈비가 묻었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어머님은 애구구 하면서 실수인 척 제 몸을 닦아주셨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찬물이 들어있는 물컵을 들어 저를 닦아주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머님 얼굴 쪽에 끼얹었습니다. 제가 연기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정말 실수 같아 보였을 거예요. 단 한 사람, 어머님만이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아신 듯 했죠. 그 바람에 어머님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셨고 저는 호들갑을 떨며 어머님, 아까 목마르시다고 하셔서 물 드리려고 했는데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휴지를 쓱쓱 뽑아 어머님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어머님이 씩씩대며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눈 하나 깜짝 감고 어머님이랑 마주보고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님이 먼저 시선을 거두셨고 그냥 조용히 고개 숙이고 식사하시더군요. 인연 제대로 미쳤구나 싶으셨겠죠. 저도 더 이상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았고 어머님이 스트레스 주시는 만큼 되갚고 싶었습니다. 이제 애도 낳았고 또 이혼하기엔 남편이 괜찮기 때문에 이대로 가정을 포기하기도 싫었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물 끼얹은 이후로 정말 잠잠하시더군요. 어쨌든 배웅은 깍듯이 했고 용돈도 두둑히 넣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저한테 실언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락도 잘 안 올 뿐더러 어쩌다 전화 받게 되어도 금방 끊으려 하시더군요. 제가 무서워서라기보단 질릴 대로 질려버리신 느낌이에요. 그러게 적당히 좀 하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악에 바치진 않았을 텐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정신을 차리시는 시어머니도 답답합니다. 당신 아들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한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왜 그렇게 저를 고깝게 보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